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되었던 토론극장 우리들이 벌써 시즌 2를 지난 2월에 마무리했었습니다. 그간 8회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8분의 패널과 함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총 5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어떤 그런 장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토론극장 6막에서 8막까지 가장 주요한 어떤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묶어봤고요. 저희 토론극장을 함께 만들어주셨던 관객 4분과 그리고 배우 2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요 10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박혜수 작가는 카드 게임의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유형의 친구가 적힌 카드를 뽑아들고 관객들이 게임에 참여하는 건데요. 보고 듣는 일반적인 전시가 아니라 작가가 던진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친한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 역시 밀접 접촉자가 돼서 갑자기 강제 격리가 됐습니다. 2주간이에요. 2주간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돼요. 익숙한 친구, 착하고 동네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동네 친구라서 착하다고 하니까 의리 있는 친구, 넉살 좋고 본가가 왜 이 친구를 일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리라는 거. 본가에서 맡기면 되잖아요. 본가 저희 엄마랑 가까이 산다는 거니까. 갖게 된 느낌을 한 단어로 생각하자면 친구를 잘 사귀었다라는 거였는데요. 보니까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드에 적혀 있는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 앞에서 이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 단점을 어떻게 다른 자기가 더 나은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보고 오늘 그 많이 나왔던 카드 중에 몇 개를 고르라 그러면 그냥 맨 마지막에 결선에 오신 4분을 그냥 고르면 되겠더라고요.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 7막은 카드 게임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제 카드를 하나씩 뽑으셨어요. 8명의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을 뽑으셨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일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저분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해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달을 가장 닮으신 것 같은데 성격이 어디서든 누구와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언제 만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나누거나 조언을 듣고 싶을 때 만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을 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분이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저 카드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기적이라고 써주신 분을 오. 뽑았어요. 호기심과 열정이 많고 대화를 나눌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난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수다 떨고 대화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님 저희가 그 테이블 위에서 어떤 여러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친구군을 올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를 이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몰랐던 사이로 돌아가 귀가하는 장면이 겹쳐 더욱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리뷰 시간의 첫 번째 장면으로 이걸 꼽은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벌써 저희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진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오늘 멋있는 사진을 올린 친구가 내일도 멋있는 사진을 올리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친구들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매일매일 되게 누구를 만나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되게 멋있는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예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마당발로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매일 이렇게 멋진 사진을 올리는 친구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부러워요. 별 수 없죠 뭐.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 친구 말고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사실 그건 맞는 얘기죠.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 항상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비싼 걸 먹어야 되고 맨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자기도 가끔은 저렴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사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뭘 기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설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그 자기의 팔로워 때문에 그게 곧 힘이지만 곧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익명성의 가치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충분히 유명한데 여기서 더 유명해지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익명성의 가치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보통은 잘 생각하진 않는데 굉장히 큰 가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론극장의 가장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카드를 드렸어요. 파란색은 마당발, 빨간색은 익명성. 이거 한번 안 돼? 자, 하나, 둘, 셋. 네, 저만 그런지 몰라도 배우는 기본적으로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고 내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이면 어디에 갔을 때 모두가 날 알아보고 나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 내지는 응원, 지지를 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익명성 쪽이에요. 예, 그쪽을 더 선호하는데 그런데 마당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제 의지와는 좀 관계가 없는 거긴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그 숫자를 좀 지키는 쪽이 어느 이상은 내가 그 팔로잉을 하지 않는. 덤바의 연구가 보통 150이라는 숫자만 얘기하는데 덤바가 사실 이게 그 가장 친밀한 단계부터 이렇게 몇 단계로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집단을 덤바가 아마 공감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 공감 집단은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그 숫자가 3명에서 5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5명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은 그 덤바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감 집단 평균적인 공감 집단의 규모 자체도 가지고 있지 못하시다는 거죠. 저는 이 5명을 누구를 쓸지 선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 20명 중에 공감 집단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진 게 혹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인간관계의 수가 그것을 연구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유형이 좀 다 다른가요? 20명이? 네, 굉장히 다양한 성향과 출신을 가진 친구들. 다양한 그렇게 해서 20명은 굉장히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지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답변에 똑같은 애를 5명을 주셨어요. 뭐 독서실 친구, 얘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뭐 이렇게 먹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다양한 친구가 없어. 그 분에 그래서 5명이 안 되나 보다. 소수 집단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친구분들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100명을 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하고만 만나는 것 말고 굉장히 다른 집단에서 서로 다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관계를 갖고 있는 게 어쩌면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저 인간관계 왕이 여기 와 계시죠. 그 공감 집단은 어쨌든 자주 보는,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 자기의 공감대를, 그러니까 뭐 자주라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자기가 공감대를 잘 나눌 수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이 정봉주 관객님이 그때 말씀 뭐 20명이 넘는다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본인의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구나. 다양한 그런 어떤 뭐 소규모 집단이든 뭐 이런 데 모임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호기심도 많고 활동하시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랑 달랐을 때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제 인간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라는 사람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인간관계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도 저의 일부처럼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적지만 굉장히 제가 소중히 여기고 되게 많이 소통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고 서로 결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 혹은 다른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제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전율이 있어요. 제가 넓어지는 그 전율이 있어요. 내가 외로워서 친구를 갖고 싶은 거고 그 친구는 나하고 나를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 SNS에 내 일상을 올리는 거는 내 생활에 공감해줘가 결국 나로 중심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외롭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외롭다. 내가 외로우니까 나 위로해줘, 공감해줘 하면서 영화 허, HER, 허처럼 결국 그 나를 공감해줄 수 있는 존재는 AI밖에 없는 건데 진짜로요.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관계를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걸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다들 외로워할까?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보면서 되게 흐뭇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7막이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지금 6, 7, 8막 중에 가장 화기애애했고 우리도 놀랄 정도였고 노쇼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큰 자신감을 막 가졌었죠 그때. 그런데 저분 좀 나이가 있으셨던 이제 중년 여성분이셨고 관객분이 저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우리는 왜 외로울까요? 아까 저 관객분 말씀처럼 생각을 하면 정말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제 몸의 일부처럼 저희는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는 될 수 없잖아요. 타인과 자신이 그 괴리감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 질문이 사실은 요번 6, 7, 8막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이에요. 왜 외로울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꾸미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뭔가 커버링하지 않고 드러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였었다면 친구 사이에서도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 못하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작은 조직에서부터 그렇게 좀 넓혀 나가면 좀 더 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블루 안에서 블랙이 있을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감염의 가능성이 낮은 분들을 걸러내자. 벌써 지금 감염자가 앉아주시면 여기 앉으시면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섞어서 여기도 한 분 지금 여기 자리 남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블루, 레드, 네오가 적절하게 있으셔야 오히려 감염 예방에 더 좋고 집단 면역이 조금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같이 섞여 앉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따로 뭔가 앉으시는 그렇게 생각할 저기 자리를 따로 갑자기 이렇게 섞여 앉는다니까 좀 되게 불안이 조성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균형을 좀 맞추려면은 오히려 중요한 게 균형이라기보다 뭔가 지금 방역을 지금 중시할 거면 그게 집단 면역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은 더 빨리 감염이 되니까 자리를 바꿔주시는 지금 한 분이 자리를 바꿔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좀 뭐 가능성이 높고 점수가 높다고 쳐도 혹시 그것까지 같이 앉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집단 면역이 생겨야지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섞어 안고 뛰어서 저희가 뭐 조금 더 건강하다면은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발견됐고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냥 피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그냥 만약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도 기분 안 좋으신 거죠? 블루끼리만 앉는다. 지금 의견이 사실은 좀 분분했고 속마음들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블루끼리만 앉도록 한다. 그리고 아니다. 레드, 네오와 다 함께 섞어 앉는다. 그거는 이제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총 3분이 블루고 나머지 분들은 레드이시네요. 네. 함께 앉는 게 대다수의 네, 의견인데 네, 앞서 말씀. 네. 주제는 불편함을 마주하게 하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안에서 사실 관객을 연기하는 배우님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손진영 배우님 또 박시호 배우님이 관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촉발시키는 부스터의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 팔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감염의 상황을 정신적인 감염이라는 것을 치환시켜서 약간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험적인 연극의 세팅을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요. 화면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하고 그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사람들도 어떻게 우왕좌왕할 때 저도 이제 더 크게 얘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리를 바꿔준 데에서 제가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바꿔줄 수는 없고 근데 저분 뒤에 빛이 막 이렇게 막 나고 지금 그 진행을 할 때 두 관객분들은 이분들이 배운 줄을 모르셨어요? 아 진짜? 이 막은 인생 친구 찾기하고 아주 반대되는 거예요. 인생 친구 찾기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아까 그 관객표만 보면 너무 흐뭇했다 막 그러지만 이건 되게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토론극장에서 불편한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 이유는 밖은 화목한 것보다 불편한 상황이 훨씬 많고 사회에서 그 불편한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미리 한 번쯤 보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그런 상황인 거라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배우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왜 저거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함을 조성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만약에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냥 다들 평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관객을 연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이것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뭐 저희 늘 즉흥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명백한데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극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너무 싸움이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저걸 쿨다운 시킬까 하는 고민을 오히려 했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착한 천사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이게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거를 너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관객의 모습이 사실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방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상황에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시민의 대표가 나서서 이제 해주니까 저는 이제 당황도 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원래 이 극 자체가 조금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재미가 훨씬 더 있는 상황인 건데 키트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키트만이 유일하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단 한 번 하면은 끝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계속 평생 격리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픈을 했을 때 본인도 자기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주변에게도 피해를 안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오픈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픈을 하시는 게 가장
방역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근데 자꾸 효율을 운운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가 효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키트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이 되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에게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다 키트를 이렇게 긁으면 블랙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나오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제일 먼저 오픈하시는 분이 되시겠네요. 네. 해볼까요? 네, 오픈해 주십시오. 수술이 났습니다. 예, 감염되셨네요. 네, 저는 이거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거에도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전 블랙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랑 그 전파 과정이 과학적으로 정말 어떤지 이게 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들 이렇게 동요해가지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어떤 희생자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의 영향으로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그냥 감염됐다? 안 됐다? 위험이 있다? 이런 걸로 판단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놓거나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희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사회 분위기적으로 만드는 게 한국에서는 좀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수기 명부를 적으면 자신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당연하게 적고 이런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각자가 나는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라고는 했지만 어떤 사회, 회사 아니면 가족 아니면 뭐 연인이나 그런 사이까지도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되짚어보는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 같이 오픈하자는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근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중에 집에 가서도 생각해봤을 때 좀 그게 굉장히 나중에 불쾌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뭔가 의견을 이렇게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의견도 못 내고 뒤에서 앉아만 있다가 하자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 했는데 또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게 좀 늘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극장 하면서. 저는 궁금한 게 효율을 가장 따질 거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번에 오픈을 해서 다 같이 보고 블랙과 악성을 제일 뽑아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집단 면역 같은 경우에 그 모두가 다 같이 했을 경우에 주사 같은 경우 다 같이 맞았을 경우에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 같이 뭔가를 한 번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카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 9, 10분. 10분이 되시네요. 원장님 그럼 만약에 저희가 키트를 다 까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격리하셔야 돼요. 격리하고 일정 자가 격리. 불가능한 거예요. 셧다운 되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뒤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을 심지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손까지 다 들고 나는 그렇게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내 행동이 그렇게 폭력이 되었다는 거가 되게 좀 미안하면서도 왜 아직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주셨지 아무도? 그랬다면 나도 생각을 좀 바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좀 다 같이 조금씩만 그 짐을 짊어진다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차라리 효율 막 이야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가 했던 게 저희는 사실은 이런 뭐 참여극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승아 관객님 같은 분을 찾았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 답변이 정답일 수는 없고 뭐 저희가 내세운 것도 사실은 다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는데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는데 너무 속 시원해라는 기분이 그러면 끝나겠는걸? 이라는 기분도 들었음과 동시에 이러면 정말 종말인가? 진짜 끝나겠다. 이렇게 그냥 끝이 나겠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그래 다 까고 다 죽는 건가? 이런 결말이 마치 지금의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래 인간이 다 죽어야 모든 게 끝나. 진영이 나눠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너가 거기서 약간 이득을 봐? 그건 안 되지. 약간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너가 이득을 보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불합리하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까지의 절대값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포기하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봐요. 근데 자유는 그런 절대값으로가 아니라 선택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게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의 이 선택이 포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느냐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최대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의 선택권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왜 나를 희생시키려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지금 위험 상황에 나 있고 나도 위험 상황에 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는 그 이전의 자유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 있어요. 당신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신청하실 때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10대의 나와 80대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10대 그리고 여러분의 80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 하는 그게 너가 하고 싶은 전부야? 그렇다면 지금 나밖에 안 돼. 그렇진 않죠. 항상 후회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은데 아쉬움도 항상 있는 삶이지만 혼자 너무 많은 책임을 지면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수렴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좀 맞았으면 악연이야.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 헤어졌고요. 악연과 헤어졌고요. 그런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연애는 많이 해보고 근데 처음 봤을 땐 그랬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꼰대가 지금의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지금의 저랑 동질감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신가요? 지금도 좀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 10대 소녀라는 시를 보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소녀인 나 10대 소녀인 나 혼자 너무 많은 책임을 지면서 살지 않아도 돼. 사랑과 꿈 중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엄마한테 더 고렸었는지 잘해. 기억해? 부모와 선생 나는 말을 잘 생각도 안 따를 하고 필요가 사랑을 없어. 선택했어. 육막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육막은 10대 소녀 방금 봤던 그 시에서 박효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20대의 나와 그다음 80대의 나에게서 온 편지를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이 선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관객 낭독의 시간을 가졌었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거나 열정을 불태울 일을 찾았나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새롭게 도전하거나 열정을 불태우는 일이 저는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작업, 젊은 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기억에 가득 담기를. 부모님은 생각보다 빨리 늙으시더라. 나도 그렇고. 약간 희망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80대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때까지 오래오래 살아 계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내가 참가했던 이 토론극장은 마치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양한 사람들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눈 듯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몽글몽글하면서도 불멍 같은 기억. 이런 또 그건 분명히 적어주셨어요. 육막이에요. 네, 그건 육막일 거예요. 네. 계속 볼게요. 혼자 살면서도 이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복지국 시스템 자체가 개인 단위로 재편성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유성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공동체 주택 협동조 이런 거 실험 굉장히 많이 사실 해왔잖아요. 막상 거기서 살아보면 왜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부대끼는 일이고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몸을 변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공용의 공간, 뭐 마을 사랑방, 뭐 마을 만들기, 공동체 주택 그 실험도 필요한데 그 실험을 정말로 성공시키려면 마을 부업 혹은 공동 부업 이런 종류의 공용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공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개인 캐릭터를 다 지키면서 그러나 공동의 것도 유지하는 이것은 그냥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실 그냥 예 아니로 대답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의 취약성과 내가 가진 어떤 못난 지점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그게 저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준비가 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만약 아프시게 되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독박 돌봄이라고 하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비혼인 딸은 소속이 아직 변경되지 않고 원가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를 다니신 아무도 돌볼 책임이 없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가장 일바로 이제 불려나오고 호출되는 가용 자원 같은 것이죠. 우리가 독박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한 사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면. 근데 내가 나섰다가 나만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진짜 미쳐 돌아가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장, 그러니까 그런 약속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말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할 수 있는 관계시라면 그런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라도 굉장히 가족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도망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한국에 이제 12년, 13년 된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불용사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해야 되고 하라고 이제 소리 질러야 되는 종류의 문제이기도 해서 사실은 내가 못하는 부분 그러나 필요한 부분 이 사이의 간극을 내 마음으로 메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사실 사회가 메워야 된다 혹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싸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해. 그 얘기는 이제 근데 그거마저 만약에 부모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거 실망하셔서 하실 거면 그러면은 망가지는 자신 삶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일단은 먼저 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좀 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있는 자녀가 둘인데 어쨌든 한 명만 독박으로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약간 뭐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 확실히 이거는 우리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어떤 지점들이 이런 것들은 사회나 지자체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이 혹시 요번 이 리뷰를 보신다면 만약에 그분이 꼭 저처럼 뭘 어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이 혼자서 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독립을 해서 이제 혼자 자기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부모가 언제까지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필요했고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 과정은 제 생각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젊을수록 좋으신 것 같아요. 어른들도 당연히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고 혼자서 개척하는 그 제3의 인생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부분들이 좀 더 젊은 시간대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지만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시즌 2의 토론극장 우리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게스트분들 6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저희 토론극장 프로그램에서 뵐 때까지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